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조우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중요한 동사 이야기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이색적인 동사입니다. 제가 요즘 책을 쓰면서 또 지겨울 때마다 넷플릭스를 열심히 봅니다. 이 넷플릭스를 보면서 또 어떤 대사를 떡하니 또 제가 마주쳤어요. 이 사고 친 후에라고 하는 넷플릭스 영화에 나오는 대사였는데 어떤 남녀가 소위 말하는 그 원나잇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성분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고민을 한 후에 남자분에게 전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모 씨, 저 아기를 안 지우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기를 지우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머릿속에서 아기를 안 지우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역시나 많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결정했다니까 I decided 그리고 뭐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투부정사의 부정을 not to do something 이라고 하니까 I decided not to do something 이라고 하고 목적어를 the baby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동사에서 이제 막히는 거죠. 공부를 아주 많이 해서 낙태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I've decided not to abort the baby. 또 어떤 사람은 하여튼 뭐 제거하다 없애다라고 하는 다양한 동사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그 동사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어떤 얘기를 해보자 하냐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영어에 있어서 한국말을 거꾸로 뒤집었을 때 좋은 영어를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 보통 거스름돈을 가지세요라고 할 때 keep the change라고 그래요. keep the change. 이때 change가 변화란 뜻이지만 잔돈, 뭐 거스름돈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you can keep the change 하면 안 돌려줘도 된다. 그냥 너 가져라. 당신 가지세요. 잔돈 놔두세요라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도 아이를 안 지우기로 했다라기보다는 아이를 그냥 유지하다. 그냥 계속 두다라고 생각해서 keep the baby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keep the baby. 그래서 그 여배우분이 I've decided to keep the baby라고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사고 친 후를 집에서 봐요. 보고 이제 뭐 자막 켜놓고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청취 좀 되는 사람 그냥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넷플릭스 같은 걸 영어를 좀 되는 사람이 볼 때는 스토리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그 뭐 한 줄 한 줄 영어 표현을 다 공부거리로 생각하면은 좀 지겹고 스토리를 놓치게 되니까. 그런데 저하고 할 때는 얘기가 좀 달라져요. 이 한 문장 가지고 이제 1시간 머무는 겁니다. 제가 영어 공부를 했던 방식이기도 해요. 그러면 평상시 같았으면 내가 이런 킵이라는 게 유지하다는 뜻은 알지만은 그리고 예문 좀 봐가지고 일상적으로 회화칙이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keep the change라든지 이런 거 좀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우선 쓸 일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어민하고 아주 밀착적인 그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keep the baby라는 표현을 쓸 일은 없습니다만은 이 문장을 가지고 확장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는 제 책에 보니까 김지우 기본동사 책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keep 1이라는 코너 책 185페이지 이런 대사가 있어요. 이 사실은 이제 어떤 그 상황을 설정하면 이런 거죠. 친구가 내가 아끼는 오믈렛 팬을 빌려간 거예요. 야, 뭐 이거 내가 잘 썼다 돌려줄게라고 하니까 제가 우리 집에 팬 멋진 거 많으니까 안 돌려줘도 돼라고 아까 전에 keep the baby와 같은 발상이거든요. 따라서 너 그냥 가지고 있어. 즉 너 해라는 말이죠. 그러면 영어가 keep the omelette pan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장이 you can keep the pan이 되는 거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것이 영어가 아주 무르익었을 때는 그냥 양으로 승부하면 됩니다. 뭐 설거지할 때 넷플릭스 틀어놓는 방식도 가능은 할 수 있죠. 심지어 영어가 아주 잘 되는 사람은. 즉 다양한 스토리 속에서 많은 걸 듣는 거가 도움이 되는 거지만 저희같이 아직은 좀 기초라든지 중급이라 하더라도 아직 잘 안 들리는 사람 있잖아요. 뉴스 같은 건 좀 들리는데 뭐 쇼츠라든지 구어 영어나 미드는 거의 안 들리는 이런 사람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데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꼭 말 공부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keep the baby나 keep the pen 같은 keep the change라는 대사를 마주했을 때 완전 내게 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도 저는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너 점심 먹었냐? 이러니까 나 점심 안 먹었어. 이러면 그냥 한국말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근데 저 이제 바로 그것 때문에 공부를 했는데 기본동사 공부를 분명히 했어. 제우쌤하고 하거나 뭐 다른 유튜브 쌤이나 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 근데 내가 그 헤일리 만났을 때는 이 동사가 생각 안 나요. 그 증상이 보통 수년 지속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점심 안 먹어서 하면 저도 여러분도 I haven't eaten a lunch yet 이렇게 현재 완료도 잘 쓰고 eat이나 have라는 먹다라는 동사를 쓰고 아직이라면 yet 이렇게 정직한 영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틀린 문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다양하게 표현을 못하고 의도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봐보세요, 여러분. 바빠서 못 먹었건 다이어트 중이라서 못 먹었건 건너뛰었다라는 표현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저랑 공부했어. 김지우 기본동사 데이 99 338페이지에 스킵이라는 동사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인강에서 어떤 설명을 많이 하냐면 저도 처음에 영어 공부할 때 스킵 누가 몰라. 스킵 한국말로도 이미 스킵하자 이런 말 하니까 건너뛰다. 근데 이게 공부해도요. 생각 안 난다니까. 한번 생각해 볼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저도 친절한 설명만 하고 유튜브 그 영상 끌 수 있거든요. 그냥 자 여러분 스킵 이것은 건너뛰다라는 표현으로서 이럴 때 쓴다고 하면 딱 꺼도 돼. 근데 제가 그렇게 옛날에 공부를 학원도 다녀보고 1대1 학원도 다녀보고 뭐 원어민 1대1도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스킵이. 제가 쓰는 책이라든지 인강은 거기에서 다 출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인으로서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했는데 아니 뭐 이렇게 쉬운 것도 안 되고 내 옆에 있는 니콜라스는 저하고 줌 수업할 때 뭐 스킵이라는 단어 뭐 쉽게 쓰는데 나는 아차 싶은 순간이 수천 번도 더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때 보면은 나 안 먹었어를 때로는 I skip lunch, skipped 이렇게 과거로 쓴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딱 세 단어잖아요. I skip lunch. 이게 쉽지 않은 거야. 기본적인 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스킵 하나도 못 쓰면서 무슨 놈의 어려운 단어를 쓸 수 있냐는 거죠. 제가 그 늪에 빠져가지고 착각 속에서 10년을 허비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저도 이제 나름 헬스 마니아예요. 그런데 옛날에 이제 제 아는 동생이 저는 하체 운동하는 사람 이해가 안 된대. 몸 보이는 건 다 어깨나 가슴이나 등인데 팔인데 뭐 하체 운동 표도 안 나는 거 하냐.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 야, 하체, 허벅지하고 엉덩이 근육이 많아서 병 안 걸리는 거야. 그래야 되는 거야. 나 하체 운동은 꼭 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한국말이 하체 운동을 꼭 한다는데 여러분 스킵이 생각나겠냐고. 그러면 대부분이 I always do 하체 운동. 이래서 leg 뭐 이렇게 하겠지. 스킵을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원어민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I never skip. 나 건너뛰지 않는다? 이 하체 운동하는 날을 leg day라고 그래요. 다리의 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I never skip leg day.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자유자재로 안 되는데 무슨 어드밴스드한 그런 단어를 외우고 있냐. 적어도 영어의 목표가 독해보다는 일단은 말 좀 잘하고 또 조금 쉬운 거 잘 듣고 싶다. 이런 사람이라면 이걸 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제 실제 사례를 김재우 기본동사 데이 99에 넣은 거예요. 대표 제목으로. I never skip leg day. 이런 식으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걸 참 알아야 되는데 저도 좀 어떻게 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야 설득력 있게 다가올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요즘.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건 최근에 스터디언 클래스라는 저희 인강 그 사이트에 올라온 이제 제 강의를 4개를 다 들은 분인 것 같습니다. 이분 얘기가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영어 받아가 지금 자신감이 떨어졌거나 하기 싫거나 또 아니면 방법이 뭔가 잘못돼서 또 헷갈리는 건가 이런 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훅입니다. 자, 이분 40대인가 봐요. 제가 김조쌤이 얘기한 전형적인 문법만 공부해본 사람이고 해외 거주 경험이 1도 없는 사람이고 만년 초보인 사람이고 40대 이상인 사람이고 회화력이 제로인 학습자였대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항상 고민한 게 이런 거야. 영어 학습은 암기될 때까지의 반복, 그냥 무한 반복을 하면서 열심히 따라 읽고 노출되는 게 중요한 건가? 보통 영어 선생님들이 논리적 이해보다는 자꾸 반복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가르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저랑 공부하고 하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 그거는 어린 학습자들 혹은 해외 경험 거주 경험이 제법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원어민과 교류가 많은 분들에게 상당히 유용할 것 같다 이렇게 맞는 말씀이세요. 이런 분들은 영어를 노출이 많이 되니까 오늘 공부한 I've decided to keep the baby 라든지 아니면 I never skip leg day 라든지 I skip lunch today 라든지 이것을 많이 들어서 흡수하는 것 방법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혼자서 영어 공부를 해 나가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해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수십 번의 반복보다 어쩌면 특히 좀 나이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연세가 조금 있는 분들은
수십 번의 반복이라든지 따라 읽기 이런 것보다 강력한 인풋을 넣는 것이 고통스러운 기계적 반복 없이도 훨씬 잘 외워지고 입에서 잘 나오더라 이런 말을 하는 걸 봤는데 이거와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게 상당히 일맥상통합니다. Keep the baby, keep the change. 물론 이렇게 자꾸 따라하는 건 중요해요. 중요한데 한번 저랑 영상 가지고 20분 동안 저 양반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러고 보니까 얘 안 지우기려고 했다. 이런 킵이라는 게 가지고 있던 걸 계속 유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걸 한번 좀 심하게 강력한 인풋을 해놓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원어민들하고 얘기를 할 때 keep the baby, keep the change, 뭐 keep something 이라고 나오면은 이게 심하게 꽂히거든요. 강력한 인풋이라고 이분이 이제 워딩을 주셨는데 그 경험을 하면 그게 입에서 상당히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리뷰와 상당히 일맥상통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웠던 keep을 소위 말하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 3명식 구문이라고 그러는데 keep은 사실 5형식에서 쓰일 때 가치가 극대화됩니다. keep 다음에 목적어를 딱 써요. 그다음 목적 보어를 딱 써요. 그런 영어를 원어민이 되게 많이 해요. 그 이제 대표적으로 이걸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공유해 볼게요. 여러분 지인분이 아니면 친구가 몸이 되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야, 너 몸매 어떻게 유지하냐? 그러니까 모르지 나도. 그냥 우리 집안이 살이 안 쪄. 야, 유전자 좋은 거 타고났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대화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영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영어 티칭하는 선생님들이나 교재의 책임이라기보다 영향도 크지. in shape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가르쳐줘. 그 좋은 표현입니다. 맞는 표현인데 근데 그 표현을 가르쳐주면은 fit, fit이라는 표현도 가르쳐줘야 돼. 이 fit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fit하다, 형용사야. 그러면 너는 어떻게 fit하냐? 이렇게 할 때 통상적으로 영어 좀 한다는 사람은 이형식 구문으로 stay fit, 유지하다가 stay고 fit 이런 걸 좀 구사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영어 좀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는 못하더라고. 오형식으로 How do you keep yourself so fit? 한 번 더. How do you keep yourself? keep oneself죠. 그 다음에 so fit 하면은 너 어떻게 fit하게 유지하냐? 이런 영어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영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려운 문장이라든지 좀 원어민스러운 문장을 봤을 때 저 못하겠다. 요거보다는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이 문장 하나만 봐도 내가 흥분이 되거든요. How do you keep yourself so fit? 이라고 하니까 난들 알아. 이렇게 좀 겸손 떨 때 하는 표현이 What can I say?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이럴 때. 그러면서 이거 유전이야 할 때도 이디엄 같은 거 써요. 원어민들. Run in the family라고 그래서. 그래서 I guess it runs in my family. 아니면 I guess it runs in the family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 그러면서 마지막에 Good genes, I guess. Good genes, I guess 하면 좋은 진이겠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외워야 될 문장이 Keep the baby, keep the pen, keep the change. 그 다음에 keep oneself, 그 다음에 fit 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덧붙이면 I skip lunch, I never skip leg day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단순 기계적 암기 플러스 아까 우리 스터디언 클래스에 리뷰 남겨주신 분처럼 성인이 되고 특히 조금 나이가 있는 분들은 그냥 막 따라하는 반복보다는 강한 인풋이 좀 필요하더라. 자, 그러면 이제 킵 조금만 더 연습할게요. 예를 들어 저는 항상 바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한다면 나 스스로를 비지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한다. 안 그러면 생각이 많아진다 할 때 I keep myself busy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너무 좋다는 거죠. I keep myself busy. I always try to keep myself busy라고 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조금 확장해서 연습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아주 긴 영상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사고 친 후에라고 하는 넷플릭스 영화를 보면서 기본 동사 시리즈에 있는 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keep the baby 꼭 기억하시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